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비타민 D 섭취 시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 D 계속 쭉. 그러니까 햇빛에 10분 아니면 그냥 쭉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드셨다 안 드셨다 하시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왜 쭉 드셔야 되느냐 하면 모든 대부분의 영양소는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내 몸에 들어오지만 비타민 D는 피부를 햇빛에다가 쬐서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햇빛을 쬐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워낙 문화적으로 햇빛을 안 쬐시는 거죠. 그래서 먹어서 들어오는 게 한 5 내지 10% 정도 되고요. 90%에서 95%가 햇빛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쏭쏭 메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스크린 잔뜩 하시고 그 다음에 뭐 UV 프로텍션 되는 옷도 입으시고 모자도 쓰고 하니까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먹지 않고 비타민 D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햇빛에 나가시면 돼요, 벗고. 그런데 여기 좀 되게 더울 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일사병 걱정돼서 나가지 말라는 바로 그 시간이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는 시간이라서 적절하게 햇빛을 비타민 D를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만들려면 내 몸에서 이 정도 노출시켜 줘야 돼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햇빛 쨍쨍할 때 나가라는 뜻입니다. 4월에서 11월 한겨울에는요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 대기 중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UVB가 다 차단이 돼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겨울이 아닌 계절에 나가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햇빛이 구름에 잔뜩 낀 날 말고 날씨가 되게 좋은 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리고 한 번 나갔을 때는 10분 내지 20분 정도 나가 있는데 이때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벗고 나가야 되는 체표 면적이 팔 전체가 다 나오고 다리 전체가 다 나와야 된다. 이 정도 면적으로 햇빛을 노출시켜 줘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뭐 반바지 입을 때 아재 스타일의 반바지를 입으시면 안 되고요. 아주 짧아서 다리 전체가 미스코리아처럼 다 나오는 그런 걸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면 안 생겨요. 유리창 안에서 벗고 있어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다 충족을 하실 수 있다면 비타민 D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성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남성분들도 골프 치러 가실 때 옷 이렇게 거의 포멀하게 다 입으시잖아요. 가득 다 입으시고 얼굴에는 거의 눈사람처럼 선크림 바르시고 치시기 때문에 거의 뭐 얼굴은 까매지더라도 비타민 D는 대부분 부족하시게 될 수밖에 없죠. 안 드신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햇빛을 안 쬐 분들은 계속 쭉 먹어라 이런 얘기가 제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많아요.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그런데 입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주사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영양주사 좋아하시고. 그리고 일부 분들은 먹는 약이 너무 많아서 이 약에다가 비타민 D까지 먹으면 약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리고 또 먹는 거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 농도가 너무 낮아서 먹어서는 정말 올리려면 하천년이 걸리는 하백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에도 주사를 놓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타민 D는 입으로 드시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비타민 D 농도가 지금 한 15 정도인 분이 있어요. 이 분이 비타민 D 주사를 딱 맞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농도가 20에서 25 정도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리고 딱 3달 정도 되면은 쭉 떨어집니다. 그럼 또 이제 3달째 병원을 또 가시죠. 병원을 가셔갖고 비타민 D 주사를 또 맞으시면 또 올라갔다가 또 3달 뒤에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게 조금 올라갔다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뭐 한 2, 30 정도의 농도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고요? 변동, 변하는 거. 우리 몸이 제일 좋아하는 거 변하지 않는 항상성, 규칙성 이런 걸 우리 몸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비타민 D를 정의를 하면 비타민 D는 비타민이라고 쓰고 호르몬이라고 읽는다가 맞습니다. 이게 영양소의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하는 건 호르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조금 나왔다 많이 나왔다 조금 나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교란을 일으켜요. 내분비계를. 그래서 내분비계가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주사를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좋습니다. 매일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번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귀찮다면 매달 한 번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달에 한 번은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야 돼서 너무 내 몸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먹는 게 더 좋고 먹을 때 매일 먹거나 귀찮으면 매주 먹거나 아니면 매달 먹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D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 오래 우리 몸 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나와서 혈액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매일 먹는 게 다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환자분들한테 약 뭐 드세요? 그러면은 혈압약 하나를 먹어요. 당뇨약 하나를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 약을 가져와서 보면은 약은 한 알인데 복합제라서 그 안에 3개나 4개 정도의 약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데 어떻게 드세요?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 한 알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알인데 25 마이크로그램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33이 있고 100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알이라고 다 같지 않아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요, 굉장히 작은 양으로 효과를 나타내요. 단위가 아까 마이크로그램이었잖아요. 한 미리그램 정도 되면은 정말 많은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용량의 몇백 배를 닮을 수가 있거든요. 워낙 양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비타민 D를 제가 한번 봤더니 400짜리도 많이 있고요. 800도 있고 1000도 있고 2000도 있고 4000도 있어요. 5000도 있고 저는 7000짜리를 처방하기도 해요. 7000짜리 24,000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외국 제품을 사시는 거죠. 용량이 많은 거는 5만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5만이 400짜리보다 이게 차이가 125배 정도 차이거든요. 나눠보면은. 그런데 125배로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거의 크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한 알을 가지고는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알이라는 게 125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알이 다 같은 한 알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이게 3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키포인트는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영양제는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드시는 분이 되게 많이 드세요. 이것저것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과량 너무 많이 먹어서 독성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요, 비타민 D가 핫하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양제에다가 비타민 D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오메가3가 있는데, 자, 오메가3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D가 얼마 들어있어요? 1200 IU, 1200 유니트, 1200 단위가 들어있어요. 이게 오메가3가 기름이잖아요. 비타민 D도 지용성이고, 그러니까 같이 섞어서 영양제 만들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루테인도 엄청 많이 드시죠. 눈 건강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제 루테인을 드시면은 이 루테인도 루테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보통 눈 영양제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망막의 색소를 산화시키는 거를 방지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비타민 D가 띡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테인이 지용성 비타민 쪽에 가깝거든요.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냐면은 비타민 D가 1000이 들어있어요. 사실 오메가3도 많이 먹는 영양제, 루테인도 많이 먹는 영양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여기 1200 들어있죠? 여기 1000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종합 영양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 종합 영양제. 여기 보면은 자, 얼마가 들어있냐면은 비타민 D가 5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그러면 언뜻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2000이죠. 2000. 그러니까 다 더하면 여기서 1200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00 들어오고 2000 들어오면은요. 4000이 넘어서 거의 5000 정도를 먹는데 이분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5000을 또 사서 드시면 이분은 거의 하루에 10,000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이거를 영양 성분표라고 하는데 이 성분표에서 비타민 D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거를 다 더해서 내가 먹는 총량을 확인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족하신 분보다 이렇게 넘치게 알게 모르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제 외래에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혈액 비타민 D 농도는 어떤 게 정상이냐면요, 해변에 빨개 벗고 나가서 여름 내도록 상체를 벗고 해수욕장 가서 선탠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비타민 D 독성이 생기지 않아요. 어느 필요한 이상으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요, 우리 몸에서는 그 비타민 D를 깨부셔버리는 불활성화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넘쳐나는 비타민 D를 다 불활성화형으로 바꿔버리게 돼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햇빛을 쬐서 피부가 까매도 혈액 농도가 60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 의학회에서는 50 이상은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50, 60 이상으로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많아요. 뭐 옛날에는요, 처음에 비타민 D 얘기 나왔을 때는 100은 돼야 된다, 125는 돼야 된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부족한 거는 일단 보통 10에서 12보다 낮으면은요, 정말 절대적인 결핍이에요. 아프리카 기아야에 있는 아이들한테 결핍이 있다 하는 그 결핍에 해당되는 농도가 12고요. 최소한 20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비타민 D를 많이 드려도 잘 혈액 농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0까지 안 되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물론 30 좀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한 2000 정도까지 먹었는데도 30이 안 올라가면 20만 넘으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좋게는 한 30에서 50 사이, 좁게는, 넓게는 20에서 60 사이 정도의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내 몸에 칼슘을 이렇게 쫙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고칼슘 혈증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심하게 고칼슘 혈증이 되면 구역이나 구토, 이 소변량이 많이 나가면서 몸에 탈수가 되고 힘이 쫙 빠져요.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면서 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혈액에 많은 칼슘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딱 끼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콩팥에 딱 끼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칼슘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 거죠. 이것저것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은 과량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드시고 있는 영양제에서 비타민 D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게 제가 4번째로 말씀드릴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본인이 드실 때는 4000 이상은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0 이상은 처방받아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영양학회가 보건복지부랑 5년에 한 번씩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한국인의 영양 권장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든 거를 발표를 한 게 작년에 5년째라서 2020년 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1이 4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탄산 섭취량,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1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40을 해보면 4000 이하의 정도는 아무리 먹어도 독성이 생기지 않는데, 4000 이상을 먹게 되면은 혈액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 독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온 수치가 4000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0 이상을 먹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사서 드시는 거 아니고 처방받아 먹을 때만 고용량을 드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5번째 키포인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구가 굉장히 작은 여성분들은요, 2000 정도 먹어도 농도들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영양학회에서는 4000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00 이상 먹을 때에는 처방받아서 먹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못 드린 답은요, 무지개 클럽에 올려주시면 제가 많이는 답을 못 들어도 시간 될 때마다 들어가서 한두 개씩 답을 달고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거기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